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그 문제로 분열되고 많이 시끄러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전시당 대변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국가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가인데 그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하나의 교과서만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의 다양성을 보장해주고 지금까지 다양한 교과서를 인정해 왔는데 이것을 왜 굳이 지금 시점에서 하나의 국정교과서를 하는지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지금 유엔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검인정이라든지 자유배당제 교과서를 지향해야 된다는 이러한 권고도 있는 시점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이 국정교과서를 강행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그 전국 사회과 교과를 가르치는 77%의 선생님, 그리고 경기도 역사교과 선생님의 91%가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이제 충남대와 한남대, 그리고 모건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연세대 등등 그 역사교과 관련한 교수님들이 이제 그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는 이런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흔히 이제 서방 선진국이라고 지칭하는 미국이라든지 영국 그리고 독일 이러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인정 교과서라든지 혹은 자유발행제까지 채택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북한하고 방글라데시가 유의합니다. 만약 한국이 다시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면은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 교과서로 갔다가 다시 국정교과서로 회귀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가 될 겁니다. 조금 제가 한 마디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지금 그 초등 사회과 교과서는 내년에 도입이 되거든요. 국정교과서로요. 거기에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그 쌀을 수출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수탈이죠. 수출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의 생산품인 쌀을 착취당한 거죠. 그것을 수출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의병들을 대토벌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토벌이란 표현은 흔히 말하면 좀 부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 표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등방문이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교과서라는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특정한 사관과 특정한 역사적 해석을 강요하는 이런 그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진보와 보수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어떤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진보와 보수의 대립보다는 통합된 어떤 지향점을 찾아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게 따로 있으십니까? 좀 두 가지 정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정교과서로 가지 않으면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가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역사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과서를 여러 출판사가 만들어내면은 국가는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선에서의 그런 교과서라면 검인정을 통해서 허가를 내주면은 당연히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될 문제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당은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6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이미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제 전국을 좀 순회하면서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부당함과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거고요. 저희 시당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뭐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해나갈 생각입니다.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혹시 그 말씀하신 와중에 뭐 혹시 못 짚은 포인트가 혹시 있으시면 네. 덧붙여서 한번 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강행하는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시점에 네. 굳이 왜 이 국정교과서 이슈를 꺼내 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그 부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 보수와 뭐 진보의 이념 대결로 네. 편을 가르고 몰아가는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제 여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네.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민의를 수렴하셔서 굳이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조금 강행하기보다는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하시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리고 그것이 더 나라를 위한 길이지 않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전시 지역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많은 대전 시민들이 알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 충청권이 이미 인구로는 호남을 추월하고 이제 흔히 영충호 시대로 회자될 만큼 이제 인구의 증가 그리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지금 이룩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흔히 회자되다시피 인구가 비슷한 광주는 이미 8석인데 우리 지금 대전은 2석이 부족한 6석이다. 그리고 저기 영남에 있는 울산 역시 인구는 대전보다 정확하진 않지만 한 30만 이상이 더 적을 텐데 국회의원 수는 6석으로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 헌법재판소가 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2대1 원칙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곳과 인구가 적은 곳은 2대1에 준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대전에 있어서 유성은 지금 인구가 상한 인구를 5만 명이나 초과한 33만 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응당 그 헌재의 원칙과 그리고 헌재가 원칙으로서 제시한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유성 선거구 증설은 필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당초 이제 획정 시한을 지난달 13일로 명시했다가 그거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미 그 국회가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을 부여했는데 그 독립성마저 지금 정치권 눈치만 보다가 유지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결론은 농어촌 선거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배려하냐의 문제인데 좀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렇지만은 그 농어촌 선거구를 배려하는 것이 굳이 선거구 획정,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석수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라든지 혹은 정부의 그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농촌에 대한 지원책 이런 걸로 조금 커버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 의석수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인구수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이번 선거구가 한 석이 늘어나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그 유불리는 어떠신지 요거는 한번 따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유불리라기보다는 새누리당은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매우 중요한 선거죠. 그 유성이 많이 신설이 된다면은 그 신설 선거구가 내년 총선에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클 겁니다. 기존에 이미 6개 지역 선거구에는 현직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원외 이제 지역위원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진용이 보이는데 신설 선거구는 새로운 선거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유불리를 조금 이야기 드린다기보다는 그 신설되는 그 유성 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 후보의 상품성 그리고 역량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다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네. 이 정도 좀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예. 네. 이제 마무리할 타임이 좀 됐는데 예. 혹시 대변인님께서 뭐 별도 또 하시고 싶은 부분하고 덧붙이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창출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이제 민생을 보듬고 뭐 이러한 목적들인데요. 뭐 저희 당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에서도 유능하고 안보도 철저하고 그리고 우리 대전 지역 현안에도 매우 밝고요. 그 박범계 시당위원장님과 뭐 지역에 계신 박병석 지금 전 부의장님 그리고 이상민 법사위원장님 등 그 대전의 지도자분들과 함께 저희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전 시민의 지지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교체하고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당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